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너네 엄마가 사단장이든 뭐든 소용없어. 충격적인 이 말을 들은 건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향해 내뱉어진 말이었죠.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이 좀 힘들 뿐이야. 전화 너머 떨리는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껴 면회를 간 그녀. 하지만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 한쪽에 시퍼런 멍, 터진 입술, 팔에 새겨진 붉은 자국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아니야, 엄마, 그냥 훈련 중에. 25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여군 장성.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받은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더 거대한 벽이 그녀를 막아섰죠. 가해자는 고위 간부의 아들이었고 조직은 은폐에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지키려던 그녀가 오히려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받는 절망적인 상황까지. 결국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 선택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정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죠. 25년간 이 계급장을 달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 계급장을 스스로 벗어던진 날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들 도윤이를 면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지 2달째 제 외아들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통화에서 도윤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이 좀 힘들 뿐이야. 그때는 단순히 군 생활 적응이 어려운 건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를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부대 정문을 지날 때 경계병이 제게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장님.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답례를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어색했어요. 저는 오늘 사단장이 아니라 그냥 한 아이의 어머니로 온 거니까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얼굴 한쪽에 시퍼런 멍이 있었고 입술 끝이 터져 있었습니다. 팔에도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죠. 도윤아. 제가 다급하게 부르자 도윤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당당하고 밝던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겁먹은 움츠러든 눈빛이었거든요. 엄마. 왔네.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아들에게 다가가 상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아니야, 엄마. 그냥 훈련 중에 다쳤어. 격투 훈련하다가. 도윤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22년 동안 제 아들을 키워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면회 시간 내내 도윤이는 계속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가 작은 수첩 하나를 제 손에 슬쩍 밀어줬어요. 엄마, 이거 나중에 봐줘.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는 그 작은 수첩을 꽉 쥐고 부대를 나섰죠.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도윤이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 매일매일의 기록이었어요. 오늘도 백현우 중사가 화를 냈다. 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더 심하게 때렸다. 밤에 또 불려나갔다. 엎드려 뻗쳐를 2시간 동안 시켰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백현우 중사가 말했다. 여기선 내가 왕이다. 너네 어머니가 사단장이든 뭐든 여기선 소용없어.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자책감이었어요. 제가 사단장이라는 이유로 제 아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도윤이의 겁먹은 눈빛과 수첩에 적힌 그 참혹한 기록들만 맴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도윤이가 있는 부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대장 박영철 대령을 만나 사실 확인을 요구했어요. 박영철 대령,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박영철 부대장은 당황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사단장님, 그게 훈련 중 발생한 단순한 사고입니다. 격투 훈련 과정에서. 사고라고요? 제가 본 상처들이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 같나요? 하지만 정식 보고서에는 경위서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작성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덮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백현우 중사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박영철 부대장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육군 참모차장의 조카라는 것까지 말이죠. 아, 그래서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대장이 그렇게 당황했는지, 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군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군 감찰부에서였죠. 이정현 사단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감찰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윤이 사건 때문이죠? 아닙니다. 사단장님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직권 남용으로 몰리고 있다니요.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오히려 조사받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의무대로 격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치료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입막음이었죠. 도윤이와 통화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현재 치료 중이라서 면회나 통화가 어렵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어느 날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현 사단장님, 이번 일로 군의 명예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조용히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서를 취하하시고 조용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사단장님의 인사에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히 한 명의 가해자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맞서야 할 상대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제 계급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 계급장이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이정현 사단장님, 저 기억하시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 강민석 중위.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 제가 구해준 부하 중 하나였죠. 탈레반의 매복 공격을 받았을 때 부상당한 강민석을 제가 직접 업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역해서 민간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상황을 알게 됐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도움 말인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저녁 강민석과 만났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믿음직한 인상이었어요. 사단장님, 이것부터 보세요. 강민석이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백현우 중사의 폭행 장면과 상급자들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었나요? 저는 지금 민간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10년 전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USB를 들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백현우 중사가 도윤이를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상급자들의 대화였습니다. 이번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 백현우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네, 부대장님. 하지만 피해자 어머니가 사단장이라서. 그래서 더 조용히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큰일 난다고. 이 대화는 박영철 부대장과 중대장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직접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강민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드디어 감찰실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강민석이 준 USB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감찰실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떨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감찰실에는 감찰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이정현 사단장, 이번에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부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직권 남용이라고요? 네, 개인적인 일로 공적인 권한을 사용했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허탈해서 웃음이 나온 거죠.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셨나요? 제 아들이 부대에서 체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적인 일인가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훈련 중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시죠. 저는 USB를 꺼내서 감찰관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현우 중사가 제 아들을 폭행하는 장면과 상급자들의 은폐 대화가 담긴 증거입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파일을 재생하자마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백현우 중사가 도윤이를 무릎 꿇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도윤. 너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 어쩌겠다고.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알겠어? 그 순간 감찰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었어요. 잠깐 이 조사를 중단하시오. 참모차장님, 하지만 이 증거를. 증거라고? 이런 출처불명의 자료를 증거라고 할 수 있소? 육군 참모차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이정현 사단장, 이 일을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참모차장님, 이 대화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상급자들의 은폐 대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육군 참모차장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내 조카 일이기도 하지만 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그 순간 육군 참모차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날 조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은 급히 자리를 떴고 감찰관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전화가 왔어요. 육군 참모차장 직속 참모였습니다. 이정현 사단장님, 참모차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육군 참모차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정현 사단장, 어제 일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계속 추진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 아들에게도 좋지 않을 거고 말이오. 그 마지막 말에서 저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을 건드리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한다면 당신의 진급도 보장하고 아들도 안전하게 전역시켜주겠소.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렇다면요?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요. 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 수도 있고 당신 아들이 다른 부대에서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말이요.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 미래와 아들의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계급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계급장이 정말 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석 씨,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은 것을 잃게 될 텐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정의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기자회견 당일, 저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말이에요. 기자들은 제가 왜 사복을 입고 나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현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정현 사단장이라고 소개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대한민국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부대 간부의 아들이었고 군 고위층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폭행 장면과 상급자들의 은폐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백현우 중사가 도윤이를 폭행하는 장면, 그리고 상급자들의 은폐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25년간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떼어내서 단상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계급장을 벗는 이유는 이 조직이 정의보다 조직 보호를, 진실보다 은폐를,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군을 떠나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뉴스는 온통 제 이야기로 도배됐고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열렸고 저는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백현우 중사의 폭행, 상급자들의 은폐, 그리고 저에게 가해진 압력까지 말이에요. 이정현 전 사단장님,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지키려고 군복을 입었는데 정작 제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정감사 결과 백현우 중사와 관련 간부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박영철 부대장은 파면되었고 육군 참모차장도 사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국방부군 인권감독관 직책이었어요. 이정현 전 사단장님, 군 인권감독관으로 일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급장은 벗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도윤이와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눈빛을 되찾은 도윤이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잖아. 그리고 엄마 덕분에 나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야. 몇 달 후 도윤이는 다시 군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군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저도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계급장을 벗어던진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저는 군 인권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국의 부대에서 올라오는 신고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죠. 계급장은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한 신병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부대에서.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군 인권보호 시스템이 강화됐고 익명신고 체계도 구축됐어요. 무엇보다 군 간부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장을 벗은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기란 계급장이 주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계급장은 벗었지만 제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계급장이 아닌 용기로 진실을 세운 한 어머니의 선택. 그것은 군의 어두운 관행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